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네, 인심 좋은 바른경제TV가 다시 한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6702-4656으로 증시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 간단히 보내주시면 신청자 전원에게 종목 추천 3일 무료 이용권과 함께 카라디움의 피팅 커버 메쉬 쿠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좋은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셔서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7월 3일 증시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인데요.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 마감을 했네요. 다우 지수가 0.36%, 나스닥 지수 0.52%, S&P 500은 0.45% 강보합권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미국의 깜짝 고용 지표 발표와 함께 장 시작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6월 비농업 일자리가 480만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시장이 예상한 370만 개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이에 지난 4월 14.7%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실업률은 5월의 13.3%에 이어서 6월에는 11.1%로 개선됐습니다. 시장이 전망한 12.5%보다 양호한 수치죠. 일자리 증가폭과 실업률 하락폭 모두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반전을 이뤄냈네요. 네, 고용지표가 이렇게 발표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에 자청했고요. 눈부신 뉴스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크고 더 나아지고 있다. 라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시장 전망치를 웃돌고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19 재유행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정상화 작업에 제동을 거는 주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상승폭을 좀 제한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미중 갈등도 더욱 악화 수순을 밟고 있어요.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때문인데요. 어제 하원에 이어서 이날 상원도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응해서 홍콩 자치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한 중국 관료나 이들과 거래하는 법인,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바로 발효가 됩니다. 이렇게 불안 요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강보합권에 머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국제유가는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다가 또 미국의 일자리가 급증했다는 소식 덕분이고요. 8월 인도분 WTI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2.1% 오른 40달러 6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현재 시각 오후 1시 38분 지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2100선에서 횡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 시그널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추가 상승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당분간은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별로는 SK바이오팜이 따상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시총 21위까지 올라섰고요. 시총 20위인 기아차와의 차이는 2,526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들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인 SMCNC, 지니뮤직, 펜엔터테인먼트, SM, 키스트, JYP엔터 등 일제히 강세고요. 콘텐츠 섹터에서는 SM 라이프 디자인이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쇼박스와 초록뱀, 스튜디오 드래곤, J콘텐트리 모두 강세입니다. 대표 중국 소비주인 화장품 관련주들 이츠한불과 콜마 B&H, 코리아나, 리더스 코스메틱, 제이준 코스메틱 모두 빨간불입니다. AJ네트웍스는요. 계열사인 AJ셀카 매각설에 장초반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 이와 관련해 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 그에 대한 오늘 답변으로 사업 역량 강화와 재무 건전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보유 중인 AJ셀카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나 현재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카카오는 오늘 상승세를 보이면서 30만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시장 진출 소식과 일본 웹툰 서비스 피코마의 급성장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피코마의 2분기 거래액이 연간 예상치인 2,140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1,06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어제 카카오 아이클라우드 홈페이지를 개설했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한국 증시에, 카카오 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IPO로 인한 가치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하반기 2차 대유행 전망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젠과 랩지노믹스, 수젠텍, EDGC 모두 급등했고요.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좀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시장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 속 K배터리만 성장, LG화학 1위. 네, 여러분 지난 4월까지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순위에서 LG화학이 1위, 그리고 삼성 SDA가 5위, SK이노베이션이 7위를 차지하면서 10위권 안에 한국 배터리 3사가 모두 진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5월까지의 누적 순위에는 또 어떤 변동이 있었을까요? 네, LG화학이 5월까지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중국의 CATL이 2위로 한 계단 올라왔고 일본의 파나소닉이 한 계단 밑으로 밀려났네요. 하지만 1, 2, 3위의 점유율 수치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난번 5위였던 삼성 SDI가 6.4%를 차지하면서 4위로 올라섰고 SK이노베이션은 점유율 4.1%로 여전히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3사의 점유율은 총 34.8%에 달하는데요. 지난해 1에서 5월까지는 16.4%였거든요. 1년 사이에 2배 이상이나 뛴 거죠.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전기차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침체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세계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32.5GWh로 작년 동기보다 23.9% 감소했거든요. 그럼에도 한국 3사는 점유율이 오히려 높아진 겁니다. 의미가 굉장히 크죠. 회사별로 증가율을 따져보면 더 놀라운데요. LG화학은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사용량이 70.5%나 급증했고요. 삼성 SDI도 33.4%, SK이노베이션은 59.6%나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할 수 있었느냐? LG화학은 테슬라 모델 3와 르노 조에, 아우디 이트론이 잘 팔린 덕분이고요. 삼성 SDI는 아우디 이트론과 BMW 330e, 폭스바겐 E 골프가 판매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고 SK이노베이션은 현대포터2 일렉트릭과 또 기아 봉고 소울 부스터의 판매가 늘어난 덕분입니다. 그런데 더 신나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2위에 오른 CATL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31.7% 감소했고요. 3위인 일본 파나소닉도 22.1%나 줄어들었어요. 경쟁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일제히 감소했는데 한국 3사의 사용량만 크게 증가했다는 거 너무 자랑스럽고 더 기분이 좋네요. 그렇다면 K배터리 업체들 과연 이 증가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시장 상황은 우호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또 전기차 판매량 역시 감소하기는 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은 급감한 데에 비해서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거든요. 유럽연합이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올해부터 강화하면서 전기차를 택하는 소비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전기차가 잘 팔리면 국내 배터리 업체에는 더 유리한 환경이 되는데요. 왜냐? 배터리 공급처가 유럽과 미국에도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절대 강자인 테슬라의 경우에 파나소닉에 이어서 LG화학, CATL과 함께 공급하고 있고요. 폭스바겐은 유럽향에는 LG화학과 삼성 SDI를 파트너로 선정을 했고 또 미국향에는 SK이노베이션을, 중국향에 CATL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이 밖에 아우디와 포르쉐, BMW, 르노, 현대, 기아차에도 공급을 하고 있죠. 유럽 전기차 시장은 올해 중저가 모델이 다수 출시되면서 10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유럽 현지 공장에서의 대응력이 뛰어난 K 배터리 업체들은 점유율 상승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면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사용량도 증가하겠지만 우리 업체들이 기술력에서 좀 더 격차를 벌리면서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게다가 테슬라가 2분기에만 9650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예상치보다 약 2만 대나 높은 수치거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3.7% 오르면서 1119달러 63센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시총 207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도요타의 시총을 넘어서 지금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이 됐습니다. 앞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공급량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자, 그래서 저는 특히 LG화학과 삼성 SDI의 경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LG화학, 올해 들어서만 거의 60% 올랐죠. 현재 50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2배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증권사 리포트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2분기에 실적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경쟁업체인 CATL은 현재 12개월 선행퍼를 69배 받고 있거든요. LG화학은 이에 비하면 퍼가 50% 수준도 안 되는데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비슷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95만 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테슬라 얘기했잖아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3에는 LG화학 난징 공장에서 만든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되는데요. 현재 테슬라가 요청하는 물량이 난징 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준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국내 공장의 생산 라인을 테슬라에 맞춰서 조정한다고 해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LG화학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마찬가지로 3분기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고요. 오는 9월에는 폭스바겐이 유럽 시장에서 첫 양산형 전기차 ID3를 인도할 예정인데 가격이 3만 유로 이하로 저렴한 편이라 좀 전기차의 대중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LG화학과 삼성 SDI 등에서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 SDI의 호재로 작용하겠고요. 올해 헝가리 공장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해 유럽 자동차 업체용 배터리 판매를 본격적으로 더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단 화재로 곤욕을 치렀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부문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따른 해외 수요 호조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은 캘리포니아, 뉴욕 등 4개 주에서 발전 사업자가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거든요. 유럽도 신재생 발전에 대한 보조금과 세금 감면으로 ESS 수요가 좀 있는 편이고요. 종합을 해보면 유럽 전기차 판매 증가세와 ESS 부분의 매출 안정화, 그래서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분석이고요. 지난달부터 10개 증권사에서 내놓은 평균 목표 주가는 45만 3천 원입니다. 최고가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한 50만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빠질 때마다 사 모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K배터리 업체들 조금 더 힘내줬으면 합니다. 네, 오늘 시장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